런던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타워 오브 런던입니다. 타워 오브 런던. 번역하면 런던 탑이라고 하죠.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고 나서 자기가 정복했고 나서 지은 첫 번째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거대한 탑처럼 보였는가 봐요. 그 런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이주민에게 나라를 뺏긴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권력이 등장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웅장한 높이의 건물을 졌고요. 사람들은 이게 성처럼 보이지 않고 뭐처럼 보였던 거예요? 탑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런던 탑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중앙에 있는 높은 성체가 런던 탑이고요. 이게 바로 정보광 윌리엄이 런던에 가서 템즈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지어 올린 거의 10m 이상 되는 높이의 건물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일종의 왕궁처럼 기능도 했고요. 조그마한 예배당이지만 성당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노르만 민족이 배만 잘 다룬 게 아니라 뭐도 잘 다룬 거예요. 전쟁을 또 해야 됐기 때문에 순식간에 성도 만듭니다. 처음에는 나무로 짓고요. 그 다음에 이걸 뭐로 짓는 거예요? 돌로 짓고요. 그래 돌로 짓는 다음에 그 안에다 뭐도 집어넣어요? 성당도 교회도 집어넣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영국은 유럽의 변방이에요. 그 노르만 전사가 영국을 지배하러 갔을 때 그 당시 영국의 건축 기술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거였어요. 주로 뭐로 성당을 져요? 나무로 아주 소박한 건물을 지었고 있었어요. 소위 이때가 앵글로 섹슨이라는 영국 전통의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스타브 처치랑 비슷하게 나무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이런 교회를 짓고 있었는데요. 이때 새로운 노르만 민족이 와서 무슨 기술을 보여준 거예요? 돌로 웅장하게 짓는 새로운 건축 기법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이러한 성당도 아주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노르만 민족이 지배하기 이전에 영국 사람이 지었던 건물입니다. 영국 특유의 나무를 이용해서 지은 이 집들이 보이는데요. 이 팀버라고 하는 이 나무 목축의 구조들이 어디에도 보여요? 이 성당 외벽에도 보이죠. 그러니까 돌로 짓지만 이 건물을 뭐처럼 보이고 싶어 했어요? 나무처럼 지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게 영국 초기의 건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몇 미터 되지 않고 소박한 영국 건축이 있을 때 노르만 민족은 20m, 30m 되는 석조 건축을 짓기 시작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높은 기술력 또는 뭐예요? 힘, 권력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1, 2성당의 건축 탑 같은 것들을 보면 당시 나라를 뺏긴 누구예요? 앵글로 섹슨족들은 아마 위협감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축이 언제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66년 이전부터 한 세대가 넘기 전에 이런 거대한 석조 건축물의 세계로 영국은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변방에서 유럽의 최신식 건물이 쫙 깔리는 그런 곳으로 영국이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영국의 역사가 유럽의 주변에서 유럽의 중심으로 완전히 반전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이때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또 곳이 어디냐면 덜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우리나라 안동 화해마을처럼 물이 이렇게 휘감아 돌아 나가면서 있는데요. 거기에 군사 요새도 짓고 또 얼마 안 돼서 성당도 짓습니다. 누가요? 노르만 민족이요. 지금 보시면 정말 성당이지만 뭐처럼 보여요? 성처럼 보이고 단단하게 보이고 견고한 이런 석조 건축을 이들이 짓게 됩니다. 이 덜함 성당은 그야말로 석조 건축에서는 초기지만 아주 완벽한 형태. 천정까지도 뭐예요? 돌로 만들어지고 뼈대가 보이죠. X자쪽 이렇게 X자처럼 이렇게 결치는 이걸 늑골국융의 초기 모습들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식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초기적인 모습이지만 이런 새로운 기법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고딕이라는 중세 최고의 건축물들은 누가 처음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누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프랑스 사람들 되게 기분 나쁘죠. 고딕 건축하면 누구와 원조라는 거예요? 프랑스이기 때문에 서로 자존심 경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이 보시는 이 X자 구도의 이런 천장이 고딕 성당의 특유의 등장하는 그런 늑골 궁룡의 모습인데요. 이런 거의 초기 모습이 덜암 성당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은 노르만 민족이 쳐들어오면서 공교롭게도 이후 한 30년, 40년 동안에는 전 국토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건축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천장 구조가 나무로 된 거랑 돌로 된 거랑 느낌이 다릅니다. 예, 소리가 나는 공명도 다르고요. 분위기도 다른데요. 이렇게 목조가 된 거는 아무래도 조금 소박하거나 뭔가 조금 어긋나 보이는데 석조로 되면 웅장하고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도 주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대성당이라고 하면은 주교가 자리하고 있는 그 한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얘기하는데요. 이 영국의 그 주교자 성당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1066 이후 한 30년 안에 다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본 거는 1, 2성당, 덜암 성당도 봤는데 뭐 윈체스터라든지 여러 곳곳에 있는 성당들이 새롭게 영국을 천년 만년 지배하겠다라고 자신감이 있었는가 봐요. 이 노르만 민족들이 이곳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영국 역사의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이 두꺼운 책이요. 영국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둠스데이 북이라고 합니다. 종말의 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저 책이 그렇게 불렸는지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학설이 제일 맞은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저 칼을 들고 왕관을 쓴 사람이 정복왕 윌리엄인데 그가 영국을 지배하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소위 토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너희 어느 지역 어느 땅이 얼마만큼 있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이 바이킹족들이 변신한 노르만 민족이 무슨 능력도 있었어요? 통치 지배 능력.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통계 조사까지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책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둠스데이 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지 조사가 무서운 게 조사를 하잖아요. 뭐도 나오냐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기록이 돼요. 세금도 거둘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땅은 누구 거예요? 다 내 땅이. 무시무시하지 않으세요? 이 노르만 이 공작이 같이 데리고 간 자기 부하가 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3만 명이 전 영국의 땅을 거의 다 나눠 갔습니다. 이 3만 명이 영국 땅 80%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영국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귀족의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로빈훗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로빈훗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 노르만 민족한테 핍박받고 있었던 영국 전통적인 앵글로 섹슨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알고 보면 계속 로빈훗은 지금도 10년 단위 1년에 뭐 가끔씩 이렇게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세대마다 로빈훗 영화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 가져와 봤습니다. 로빈훗 이야기도 여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재미있게 아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성당 보면 어떠세요? 이제 이들이 건축 기술이 더 정교하게 되는 거예요. 천장만 봐도 그야말로 화려함이 극치입니다. 뭐 부채살이 펴진 것 같은, 그래서 팬볼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저기에다가 하늘의 별을 박아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 뭐예요? 건축 기술이 너무 발전해 갖고 기둥으로 모든 힘을 뺀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로 만들어요? 창으로 만들어서 그야말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상적인 공간으로 성당 건축을 변모시키죠. 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까요? 해리포터 이야기인데요. 해리포터 이 영화는 뭐 농담 삼아서 세트비가 안 들었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죠? 중세 마법학교의 이야기를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 중세 건축물들을 그대로 영화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영화가 현재이지만 중세와 연결된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 중세적 문화적 기반을 충실히 가져와서 판타지로 만든 게 해리포터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재밌어하는 부분이죠. 이 호그와트 학생들이 식사하는 이 식당의 모습입니다. 예, 이 식당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신 다음에 어때요?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 처치의 식당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당의 모습들이 지금도 연결이 돼서 영화로까지 가고 있는 게 영국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중세라는 거는 과거에 아주 오래 있는 그때의 역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도 켜켜이 살아남아서 영국의 현대 문화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중세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유럽의 영국의 중세 문화의 급반전을 가져온 사람들은 바로 바다 건너 노르만에서 건너온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영국의 역사를 그야말로 한 단계, 물론 지배자였지만 분명히 한 단계 높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굽니까? 콜린 퍼스의 모습인데요.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 하면 세대마다 다른 거 아세요? 조금 연배가 계신 분들은 션 커너리를 좋아하십니다. 007 뭐 이런 영화에 많이 나왔던 초기 007의 그 명배우 션 커너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는 뭐 로저 무어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에 영국을 대표하는 배우는 누구일까요? 아마 그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콜린 퍼스일 겁니다. 근데요, 저는 콜린 퍼스의 저 당당한 체구, 저 풍채를 보면 저 사람에서 누가 느껴져요? 바이킹의 어떤 에너지감이 느껴집니다. 저의 어떻게 보면은 좀 과잉된 해석일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을 새롭게 변화시킨 뿌리는 바이킹, 그러자면 교두보는 어디예요? 노르망디. 그리고 이들이 넘어온 이 세계가 영국의 역사의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지금 영국 왕실 윈저 집안이라고 하지만 윈저 집안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윌리엄 더 컨커러까지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국 왕실, 어떻게 보면 세계 왕실의 리더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왕실도 결국 뭐에서 시작한 거예요? 바이킹 야만에서 시작해서 노르망디의 공작으로, 그 공작에서 뭐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영국 왕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 과정을 미술과 함께 섞어본 게 오늘 저의 강의였습니다.